전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자주포 본고장 유럽에 수출되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경쟁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가 승리를 따냈고 한국인들은 루마니아가 요구한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탄약을 포함해 자주포 3개 대대 분량 54문을 약 10억 유로 1조 4,500억에 구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옵션으로 최대 90문까지 구매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는 폴란드의 지정 입찰과 달리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고 경쟁 기준에서 가격 30%와 기술력 70%라는 조건하에 한국의 자주포가 독일 펜저어비치 2000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는 독일 펜저어비치 2000이지 K9이 아니다 라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기술력 항목이 70%를 차지했던 이번 수주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일고 있는 펜저어비치 2000의 혹평들을 통해 K9 자주포가 독일 펜저어비치 2000보다 성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이번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는 독일 펜저어비치 2000, 터키 T155, 한국 K9 썬더가 입찰하였는데요. 사실상 독일 펜저어비치 2000과 한국 K9의 입하전이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제시한 경쟁 기준 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요구를 오직 한국 업체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에 이번 수주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 다시안 드라코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최신 세대 K9 자주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군의 큰 발걸음이라면서 한국인들은 타이트한 납품 일정과 납품 지연 시 하루 0.1%라는 거대한 지연 과태료를 합의하였고 이는 오직 한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계약 납품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에서 60개월 내입니다. 즉 3년에서 5년 사이 총 54대를 보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그동안 한화가 해외에 수출한 사례를 들어보았을 때 그리 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만큼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는데요. 사실상 루마니아가 독일을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닌 독일이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 방산업계에게는 최악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일례로 헝가리는 2018년 독일 펜저어비치 2000 24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물량 2대를 인도받은 것은 2022년 8월달이었는데요. 즉 고작 자주포 2대를 생산해 인도하는 데까지 4년이 걸린 것이고 이마저도 당초 2월에 보냈어야 할 것을 6개월 연기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체 24대의 배송 완료 기한을 2026년으로 설정하였죠. 24대에 8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마니아가 54대를 5년 내에 배송하라는 요구는 독일에게 있어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K9은 폴란드 수출 사례를 볼 때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안에 초도 물량 48대를 전부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는데요. 심지어 올해부터는 신형 K9A2를 폴란드와 한국 양쪽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선정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인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상되었던 선택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네요. 저는 K9이 선택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 한국이 승리해서 정말 기쁘네요. 아주 큰 진전이군요. 다른 입찰에서도 이기고 루마니아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도입국에서 호평받는 K9은 정작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중국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최근 중국 자주포보다 뒤처지는 한국 자주포는 또 한 번 서방에 팔려나갔다. 값싼 마케팅 전략으로 양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것이 한국산 K9 썬더라고 호평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K9을 인정하더라도 중국만큼은 K9을 인정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요. 인정하는 순간 바로 자국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K9 자주포가 핵심 중의 핵심 병기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K9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순간 라다크 지역 중국 시장 포병부대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 100문을 라다크 지역에 배치하였고 추가 100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만 해도 고산지대 라다크 지역에서 K9을 운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분쟁이 발생하자 K9에 대한 고산지대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대박이었습니다. 인도군이 보유한 그 어떤 지상장비보다도 고산지대에서의 운용 안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처음부터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이에 험난한 지형에서 운용 이점을 가져다주는 여러 장치, 유기압식 서스펜션, 사격 통제 체계, 궤도 이탈 방지 시스템 등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K9의 명품 차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인도는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조라바르라는 경전차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역시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라자스탄 타르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K9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대놓고 거짓으로 폄하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 강국방무 10일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중국 PLJ-52에 밀려 물을 먹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자주포를 비교했는데요. 지난해 UAE가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다가 독일산 엔진의 금수 조치로 인해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전문가 부천소는 UAE는 K9이 아닌 중국 자주포 PLJ-52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는 K9보다 중국 자주포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观众朋友，大家好，我是付田少。近日，某军事杂志刊载了国产 PLJ-52型15毫米自行榴弹炮，这就意味着阿联酋有可能成为中国研发的 PLJ-52大口径火炮的首个国外用户。韩国签署协议，要引进20辆 K9型自行榴弹炮。不过 K9由于采用的是德国的柴油发动机，被德国人以参与也门战争为由卡了脖子。为什么看上了中国的 PLJ-52自行加榴炮呢？理由非常多，但是最关键的特点是中国的火炮使用了最先进的模块化装药技术，这可要比韩国的 K9使用的德国技术更先进。火炮的最大射程增加了20%，这在战场上就是压制敌人的关键。从行进状态转变到作战状态，再到发射第一发炮弹，只需要20秒的时间，撤离阵地也只需要30秒。第二，它采用了全自动化的装填机构和半自动模块化的装药装置，最大射速能够达到每分钟8发，爆发射速为15秒3发。我们不说韩国的 K9不先进，其实它的综合性能也是相当不错的，但是 K9能做到的，中国的 PLJ-52也能通过技术改进做到。而且中国火炮有自己独特的模块化装药技术，而且所有这些都不会受到外国的设备和技术卡脖子。韩国丢了阿联酋的火炮大单，证明了中国自行研发的大口径自行加榴炮仍然有实力保持在中东市场的地位。 뭐 말만 들어보면 PLJ 노이는 K9 자주포에 펜저어비치 2000을 합친 천하무적 자주포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가 떠드는 말이 아닌 실제 운용 장면을 막상 보니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짝퉁 자주포였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 매체 군미천하에서는 PLJ 노이의 실사용 모습을 담았는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완전 자동장치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PLJ 노이는 사실 서방 진영에서 부르는 완전 자동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탄약 보급은 병사들이 직접 들어 옮겨야 했고 장약마저 내부 사수에게 연문을 통해 직접 배달해줘야 했습니다. 이게 완전 자동인가 싶을 정도로 수동이었죠. 또한 조준 사격을 할 때에는 컴퓨터가 아닌 직접 수작업으로 방향과 각도, 각각 회전 방향키를 돌려 조준해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수작업은 긴급한 실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병사의 개인 기량에 따라 자주포의 명중률이 크게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실제 사격 장면은 그야말로 개콘 저리가라였는데요. 사회자는 예상 못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니 그럼 견인포와 다를 게 뭐냐고. 거기다가 차체 반동을 막기 위해 무한궤도 뒤편에 나무로 된 밀림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실사격 시 차체가 밀리며 흔들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지대를 날릴 정도로 심각한 반동이 있었는데 화포가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사실 무기치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곡사포를 가지고 직사를 하였는데요. 심지어 표적은 전방 1에서 3km 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근거리치고 반동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경우 10km의 거리를 포격할 때에는 2호나 3호 장약과 같은 저위력 장약을 사용하고 30에서 40km 이상까지 포탄을 쏠 때는 6에서 7호나 8호 장약을 사용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호수가 높을수록 장약의 위력이 세지고 그만큼 반동도 크죠. 특히나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부분은 바로 아직도 송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사는 대포나 견인포 같은 화기를 사용할 때 후면에 있는 송사링 또는 송사 튜브에 끈을 연결하고 승무원이 이를 당겨 발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발사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사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인데요.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구형 견인포에서나 볼 수 있는 구형 안전장치입니다.
최신식 자주포는 기술 발전을 통해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송사 기능이나 송사 장치가 없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센서를 통해 발사하기 때문이죠. PLG 노이의 사격 반동만 봐도 그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주택복잡기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고 또 자체의 서스펜션이 반동을 제대로 못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15초에 3발을 쏜다거나 1분에 10발을 쏠 수 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란 것이죠. 거짓말 없이 말도 못하는 그 나라. 17년간 수출 실적 0이란 결과는 이 자주포의 성능과 신뢰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비판하고 있는 K9은 오히려 실운용자들에 의해 호평받고 있고 특히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매체들은 러시아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K9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최근 디플로맷은 한국 산업이 나토를 무장시키는 것은 러시아에게 무서운 전망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서구의 방위산업 기지가 상당히 쇠퇴한 반면 한국의 기지는 빠르게 성장하여 특히 지상군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입장에 대해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나토가 한국 산업에 의존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병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사한 파트너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자제해왔고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장비를 이전받거나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무기 공급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국방 및 광범위한 산업 기반과 서방 세계에 대조되는 추세를 강조한다.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를 넘어 유럽의 방산 제조업체, 특히 지난 2세대 동안 유럽의 주력 지상 장비를 공급한 독일도 이러한 추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F-35가 유럽 공중에서 압도적인 수행을 한 작업을 이제 K2, K9, 천무, 기타 한국의 육상 시스템이 지상에서 똑같이 압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디플로맷의 분석처럼 실제 유럽 나토군의 지상군에 한국 무기들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토는 대규모 연합훈련 스테트패스트 디펜더에 돌입했는데요. 1988년 이후 최대 규모로 약 9만 명의 병사가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등 항공기 80여 대, 전차 133대와 자주포 344대 등 1100대의 전투용 지상 장비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 중 6개국이 K9을 운용하거나 운용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48문, 핀란드 96문, 에스토니아 36문, 노르웨이 28문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폴란드 624문, 루마니아 54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나토 표준 자주포가 K9인 것인데요. 이제는 K9 자주포 대신 다른 자주포를 선택하면 방산 비리가 되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덴마크가 경쟁 입찰 중 K9 자주포가 아닌 이스라엘 자주포를 선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70년 전 서방 국가들의 원조로 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서방 국가를 향해 무기를 수출하고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고 있는 대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산 자주포가 K9보다 좋은 점, 병사들 체력이 길러진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